옛날 옛적에 대한민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미스터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신은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였으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보내다 보니 그의 자세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바쁜 업무에 치이다 보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일하면서 다들 겪는 괴로움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미스터 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과 허리의 통증은 무서울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거리에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미스터 신은 갑자기 허리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아프게 된 거지? 그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돌아왔지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날 그는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통해 미스터 신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한 만성경부 및 유통, 또한 이로 인해 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미스터 신에게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과 함께 몇 가지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스터 신은 의사의 조언을 받들고 즉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여 자신의 몸에 맞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몇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통해 자신의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며 휴식 시간을 가지며 휴식 시간마다 짧은 산책을 통해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증상은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과 어깨의 뻐근함이 줄어들고 등과 허리의 통증도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미스터 신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신의 이야기는 잘못된 자세가 얼마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동료들에게도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경이었다. 미경 할머니는 늘 활기찬 웃음과 생기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누구도 그녀의 나이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젊고 건강해 보였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한 번은 이웃집 친구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미경씨,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일 수 있는 건가요? 미경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비결이야. 아주 간단하지. 사람들은 간단한 듯 들리는 이 비결에 놀랐다. 단지 걷기만으로도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미경 할머니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한 걷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경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 앞 작은 공원을 산책했다. 그녀에게 있어 걷기란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매일 자신과 자연을 연결하는 시간이었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기도 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들리는 새들의 노랫소리, 나무 잎사귀 사이로 비치는 햇살, 공원의 꽃들이 주는 향기 모두가 그녀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걷기의 시간을 통해 자연이 주는 잔잔한 충만감을 누렸고 마음속에 잡념들을 비워낼 수 있었다.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며 걷는 동안 그녀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었다. 처음의 시작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하루의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되었다. 몸의 건강은 덤이었다. 매일 규칙적인 걷기로 신체는 건강해졌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었으며 지구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 건강은 곧 그녀의 활기찬 외모로 이어졌다. 더불어 정신적인 면에서의 안정감은 늘 긍정적인 힘으로 발휘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미경 할머니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도 매일 조금씩 걸어보려고 노력했고 금세 그녀가 말했던 비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됐다. 아침마다 시작되는 이 작은 습관이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고 모두가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다. 결국 미경 할머니는 그녀의 삶을 통해 운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걷기는 그녀에게 있어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이는 그녀의 영혼을 전개해주는 비결임에 틀림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미경 할머니를 청춘의 전도사로 부르며 더 이상 간단한 걷기를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소영 씨는 두 아이의 엄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 소영 씨의 아이들 또한 가끔 과자나 초콜릿 같은 군것질거리를 좋아했다. 하지만 소영 씨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하루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던 중 영양소가 가득하면서도 맛있는 건강 간식을 만드는 몇 가지 팁을 발견했다.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이 간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귀리 에너지바였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아이들의 소화 건강을 돕는 데 돕는다. 그녀는 귀리를 꿀과 함께 섞고 그 안에 잘게 자른 다양한 말린 과일들과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넣었다. 그러고는 모든 재료를 자로 납하여 틀에 담아 오븐에서 구웠다. 금방 고소한 향이 주방 가득 퍼졌다. 두 번째로 소영 씨는 요구르트, 파르페를 만들기로 했다. 아이들이 우유를 너무 좋아하지 않아 고민이던 소영 씨는 요구르트를 활용한 아이디어에 매우 만족했다. 저지방 요구르트와 신선한 제철 과일, 그리고 간단히 구운 뮤즐리를 층층이 쌓아 한 건 모양을 내었고 꿀을 살짝 뿌리니 아이들은 보기도 좋은 간식에 금세 빠져들었다. 바나나와 견과류로 만든 슬라이스도 큰 성공을 거뒀다. 바나나는 아이들이 탄수화물을 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풍부한 칼륨으로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게 도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바나나를 적당한 두께로 자르고 그 위에 아몬드, 버터와 호두를 얹어냈다. 너무 달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소영 씨는 단순히 간식을 건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 음식들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고 친구들과 집에서 뛰어놀다 잠시 쉴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이 간식을 함께 만드는 데에도 참여하도록 했다. 각자가 좋아하는 재료를 골라 함께 섞기도 하고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모양을 만드는 것도 허락했다. 소영 씨의 아이들은 간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요리의 즐거움과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소영 씨의 집에서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건강한 간식을 함께 만들고 서로의 작품을 자랑하며 웃는 그 순간이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했다. 소영 씨는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믿음 덕분에 그녀의 집은 언제나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한 마을에 건강과 장수로 유명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집 주변에는 항상 온갖 건강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할머니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가 전하는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특별 강연을 열게 되었다. 강연 당일 회관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가더니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인 5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음식들이 작은 변화나마 가져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할머니가 소개한 첫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블루베리였다. 블루베리는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손에 하나 가득 담은 블루베리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작은 열매들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외부 침입자와 싸울 수 있도록 돕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블루베리를 따먹던 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서네요. 저의 건강 비결 중 하나이지요. 두 번째로 소개한 슈퍼푸드는 케일이었다. 할머니는 예전 마을 축제 때마다 그녀가 만든 케일 샐러드가 빠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케일은 비타민 A, C, 그리고 K가 풍부할 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인 퀘르세틴과 캠페롤도 들어있어요 라고 할머니는 설명했다. 이러한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마늘이었다. 마늘은 휘발성 항화합물인 알리신 덕분에 강력한 항균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할머니는 설명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불러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어머님께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도록 마늘을 듬뿍 넣어주시던 날이 문득 떠오르는군요. 이렇게 마늘은 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친구였답니다. 이어서 할머니가 소개한 네 번째 슈퍼푸드는 시금치였다.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과 함께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 및 비타민C와 E가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햇볕을 쬐며 어머니와 함께 따던 시금치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할머니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5번째 슈퍼푸드, 바로 녹차였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이 어떻게 면역체계를 강화하는지 설명했다.
매일 아침 녹차 한 잔과 함께 시작하는 습관은 제 몸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 할머니는 따뜻하고 향긋한 녹차잔을 들어 올리며 이야기를 마쳤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소개한 슈퍼푸드들을 생활 속에서 점차 실천해 나갔고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는 미소로 마을 사람들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숨은 비결은 신선한 자연과 더불어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답니다.